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근데 그나마 지금 비트코인이 내렸는데 사토시 마켓에 있는 뭐 특정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사토시가에서 한 4% 정도 반등이 있어서 거의 원화로 따졌을 때, 그냥 달러로 따졌을 때는 거의 비등비등한 분들도 아마 개중엔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숫자만 보시면 아마 확신을 전부 다 아마 잃으실 거예요. 이게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아마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관심도죠. 자, 사람들이 서칭을 많이 하면 이 그래프도 올라가요. 근데 서칭을 안 하면 그래프도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지금 현재 대중 심리는 숫자에 확신하는데 숫자가 떨어지니까 확신력도 떨어져서 검색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리고 숫자가 많이 올라갔었을 때 2021년 4월달, 5월달 근방에는 이렇게 대중심리가 100% 가까이 올랐었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확신을 냈죠.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요. 예, 왜냐면 숫자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눈앞에 보이는 당장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숫자에 연연해 하다 보면 하루하루 오전에 틀리고 오후에 틀리고 내일 틀리고 계속 바뀌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장담 100% 하냐 장담 100% 못하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댓글에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장담 100%를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 장담해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근거 있게 막 이런저런 자료를 설명드렸던 거고 오늘 영상에서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몇 개 뉴스 짜집기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인식하실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인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 클래식의 리덕션이 곧 가까워요. 그래서 20% 채굴량이 떨어지는데 3일 남았어. 3일. 자, 3일 남았고 해시레이트는 제가 오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30 정도 갔다가 지금 26으로 지금 현재 다시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포스 진행한다는 이게 이더리움 포스 진행이 3분기로 연기됐기 때문에 머지 폭탄도 이제 3분기로 연기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상황은 이더리움 채굴자들한테 좋은 거죠. 그냥 투자자들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뭐 지캐시 이런 것 채굴하시는 분들보다 아마 지금 이더리움 채굴하시는 분들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때까지 어느 순간까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어저께는 자넷 옐런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죠. 그래서 세력의 의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오늘은 또 EU에서 자 채굴 산업에 관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펴요. 그래서 IMF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라든가 EU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시세도 또 이렇게 때마침 또 이렇게 또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아마 혼선을 일으킬 거예요. EU 관리들은 제한된 채굴 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고려한다는 얘기죠. 확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서 언급을 드릴게요. 향후의 국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향후의 국가는 코인 채굴에 관해서 이거는 숙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불나방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2017년 급등장이 왔다가 3년간의 폭락장이 오듯이 이런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같이 천천히 변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 인구 파이수는 줄어들어. 그거는 기존 사실이에요. 그것과 연관돼서 전 세계 모든 산업은 다 볼륨감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부동산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식료품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점진적인 훗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기존에 화석 연료를 근간으로 한 에너지들은 자 이 에너지 예를 들어서 그 화석 연료가 이제 그게 타들어가서 자 이게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 에너지는 철강 그러니까 나사못이 됐든 아니면 판금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자 공장을 돌리든
물리적 산업을 탄생시키고 이 물리적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정부들은 기존에 세수 창출할 수 있었어요. 이때 물리적인 산업의 확장은 고탄소를 유발해요. 자, 여기서 고탄소를 유발해요. 자, 근데 에너지,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앞으로 돌아올 사례에 관해서 이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향후에 에너지 산업은, 자, 이 볼륨감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 물리적 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 산업은 반도체로 넘어가요. 반도체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 미국의, 자,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거기다 TSMC까지, 거기다가 지금 기지 건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미국은 다 뭔가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도체 산업 굴기를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채굴 산업하고 또 관련돼 있고, 채굴 산업은 다가오는 신금융하고 디파이가 됐건 아니면 크립토커런시를 기반으로 한 신금융하고 또 연관돼 있어요. 신금융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전통 금융 업체들, 그러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 아니면 마스터카드라든가 국내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들도 또한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사실은. 커스터디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고탄소에서 지구 환경도 생각하기 때문에 고탄소에서 저탄소를 일으키면서, 자, 이산화탄소를 최소한으로 이제 일으키면서 세수 창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국가 기관 산업으로 코인 채굴을 하는 게 숙명이다. 이게 제가 이걸 언급드리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지금 DCG와 관련된 DCG 산하의 파운더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확장해서 움직이는 걸 보면 다 글로벌리스트의 전략이 비하인드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이것도 언급드리고 싶은데, XRP 소송의 결론을 빨리 발해서 XRP 급등해서 나는 빨리 내 인생을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대한 열어놓고 볼 때 여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것저것 뭐 소송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다 필요 없다. 그리고 포스는 2분기에서 3분기로 연기됐죠.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채굴이에요. 채굴에서 포스로 단다는 얘기는 채굴 확률이, 채굴을 유지는 하되, 자, 채굴을 10%는 유지하되 90%의 채굴자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도 뭔가 규정이 돼야 돼요. 이게 상품이 됐든 증권이 됐든. 그러려면 먼저 XRP 소송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올 여름께 소송이 나고 9월이나 10월께 이더리움 포스 전향이 아마 이 시나리오를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 일단은 인플레이션율이 낮춰져야, 자, 연준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금융시장 전반에,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금리 인상 발언을 하면 할수록, 그게 발언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 시장의 대중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금리가 되려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로이터 연합통신에 4월 22일 날 옐런이 중국산 관세 낮추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금리에 지금 보면 손대지 않아도 중국산 관세를 낮추면 자연히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관세를 올리면, 자, 금리를 손대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작년서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고 중간 선거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면 금요일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올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데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옐런의 발언은 달립싱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미국이 자전거나 의류와 같은
비전략적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자, 백악관에서 먼저 발언을 했었고 이후에 재무부 장관이 언급을 했다. 이거는 이 정책을 향후에 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것에 따라서 연준에서는 금리에 관해서 말을 번복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기존에 언급드렸다시피 코로나 봉쇄령, 자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에 관한 것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월달 이내에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종식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장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점진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한번 분석을 한번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여기 말이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식품 및 기타 생필품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그의 민주당원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에서 다수당을 잃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엄청 심각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지율이 42.3%예요. 계속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뭔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필요해요. 4분기 전에.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에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놔야 4분기에는 뭔가 결과를 분명히 맞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뭐 브라질 대통령이 뭐가 중요하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성향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 뭐 무역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한, 사실은 스위프트하고 관련이 있고 전 세계 지금 페이먼트 시스템, 전체적인 페이먼트 시스템하고 관련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언급드리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브라질의 중립 입장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브라질도 이런데요. 예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운 지 꽤 됐어요. 사실은 이들이. 근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극우예요.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라는 분도 극우예요. 전 세계가 이상할이 많지 한쪽 방향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기존의 중립이었던 국가들이. 과연 왜 그럴까요? 글로벌 리스트들이 진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이면에는 무슨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자, 회의 또는 분쟁에 대한 브라질의 실용적이고 때로는 양명적인 입장을 강조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실용적으로 정책을 행한대요. 인도하고 똑같아요. 자, 미국에서 아무리 제재를 한다, 러시아에서 뭐 사다 쓰지 마라, 오일 받지 마라 얘기하더라도 브라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실용적인 거예요. 미국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는 너네 말 듣지 않아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브라질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의 비료예요. 러시아의 비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두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이. 근데 여기 보면 브라질은 중국한테 특혜를 줬어요. 농업적 필요. 브라질은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 및 수출국입니다.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나라는 기록적인 8,600만 톤의 곡물을 수출을 했다. 수출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은 또 뭔가를 또 준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그 다음으로 큰 구매자였으나 그 물량은 베이징에 비해 비쌌습니다. 엄청 많은 물량을 엄청 헐값에 중국에다 넘겼다. 자, 과연 브라질이 생각하는 밑그림은 뭘까요? 거기다가 다가오는 어떤 에그플레이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중국이 왜 지금 곡식을 쌓고 있을까? 대두를 왜 확보를 해놓을까? 그러나 잠재적인 물류 병목 혼상과 지불 문제로 인해 공급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브라질이 2022년, 2023년 작물을 심을 예정인 하반기에 이미 높은 가격으로 인상될 것이다. 비료와 연료 가격의 상승은 생산자들이 더 낮은 마진과 씨름하면서 많은 농업 확장 기회에 도전이 될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작물 수확을 줄여 나갈 거다. 왜냐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농사를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씨앗을 확보를 한다거나 비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가 막히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에그플레이션과 연결돼 있는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변하면서 우리 대중이 그 물가 가치가 상승하는 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게 된다. 그래서 해칭하는 차원에서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면서 글로벌리스트는 자, NFT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확장을 도모해서 에너지 이동을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 우리도 사실 그쪽으로 그래서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코인을 사신 분들은 해칭을 위해서 지금 딱 눈에 보이게 우리 대중이 눈에 보이게 딱 보이진 않지만 큰 흐름의 에너지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부자가 되려면 사실은 그 흐름을 간파하는 게 사실은 먼저예요. 자, 우크라이나 분쟁에 흔들리는 G20 기능 약화 우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이 분쟁은 그냥 국지적인 분쟁일 뿐이다.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페크도 껴있고 오페크도 껴있고 브릭스도 껴있는 전 세계 지정학적 아니면 페이먼트, 스위프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열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거는 G20의 약화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과거 몇 개월 전 방송에서 오페크와 브릭스는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이미 선회를 했다라고 기사를 인용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5월달 초에는 그 유럽의 금수 조치 자 러시아 오일에 대한 금수 조치 방향성이 나올 거고 마린 르펜이 과연 당선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판가름도 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5월 쿼드 회의가 있어요. 5월 말에 미국이 참여된 쿼드 회의가 있을 텐데 이 쿼드 회의에서 대만이 가입을 시켜준다 마냐에 따라서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인도가 쿼드에 또 껴있죠. 자, 그래서 많은 아마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향후에 아마 벌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22일 날 나온 뉴스예요. 프랑스서 극우 대통령 나올까? 미국 촉각을 곤두세운다. 아까 브라질 보셨죠? 자, 그분 극우예요. 그래서 극우 대통령 나올까? 미국 왜 이러냐?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걸 지금 방송하는 거는 아마 지루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 코인 투자. 근데 조금만 스마트하고 조금만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왜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코인 시장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은 이런 뉴스를 왜 영상에서 만들어서 떠들고 있는지, 그 흐름의 맥락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스템과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자 여기 보면 마린 르펜이에요. 의도예요. 그는 프랑스 국민의 고통을 이유로 러시아산 석유가스 금수는 반대한다. 자 일단 여기서 이유하고 견해가 갈려요. 싱크탱크 독일 마셜펀드 파리 사무소의 마틴 쿠엔체즈 부국장은 르펜이 당선된다면 선출 2주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관계 재정립을 문제를 논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보다 르펜의 당선으로 유럽과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새 제재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마린 르펜 이분이 만약 된다면 나토의 해체와 EU의 해체와 다가온다는 얘기죠. 사실은 르펜 후보의 당선은 미국의 대유럽 정책과 유럽연합의 결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망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소원해진 대서양 동맹 이거 쿼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쿼드를 재강화했으며 자
EU는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견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EU와 나토를 비판해온 르판 후보는 자, EU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죠. 이게 이분이 낙선될 확률도 높아요. 낙선될 확률도 높고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사실 끝까지 갔다가 탈락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낙선이 돼도 마찬가지로 다음 대선에도 아마 이분이 또 나올 거예요. 결국엔 큰 흐름의 방향성에서는 EU의 해체 그리고 G20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고 전 세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EU도 마찬가지로 유로가 향후에 10년 이내에 만약에 2030년까지 해체의 길을 점진적으로 간다면 유로화도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된다는 얘기를 말 같지도 않은 몽상이다 라고 보실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6대 기축통화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 간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엄청나게 시세 분출이 있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G7이 여기 나와 있고 G8 포함 러시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G20 여기 나와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갈렸냐면 제가 오페크와 브릭스는 러시아와 중국 편이다 라고 언급드렸죠. 근데 G20 국가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이쪽으로 전향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기지를 자 미국 본토에 자 이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의미는 과연 동조했다. 이 의미는 과연 뭘까요? 지금 중간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다가 중국 선을 끊고 미국 쪽으로 붙은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EU는 당연히 이쪽이고 그리고 호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쿼드에서 지금 뭐 강렬하게 이제 발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선회했고, 자 중립에서 중국에서 석탄 수입을 끊으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G20를 큰 범주 안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10개 국가, 10개로 정립되고 또 요렇게 재편돼서 요 3개가 여기서 빠져서 요 10개가 요쪽으로 이제 한편으로 3개가 이제 양분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는 사실 2018년부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체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그림은 글로벌리스트 생각들에 이미 나와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뭐 세계 패권을 넘겨받은 중국의 뭐 음모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진짜 안 좋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천천히 지금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그래서 중국의 위에나가 뭐 기축이 된다. 이런 걸 전 의미하는 바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큰 방향성의 흐름에서 극우 성향이 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좀 약간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앞으로 향후에 다가오는 세계에는 조금 더 이제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전 세계 판을 새로 짜는 세력의 의도는 지금 현재 천천히 새롭게 그러니까 판을 새로 짜고 있어요. 이건 이미 전 이때서부터 얘기했지만 이 전부터 사실은 2015년부터 사실은 천천히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된 거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에 관한 것도 2030년까지 천천히 많은 일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마지막까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 뭐 네오가 됐든 온토리 됐든 WRX가 됐건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 OTC 심벌에 못 들어간 코인들 어쨌건 이 코인들도 끝까지 지켜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그죠? 확신을 못 가셔가지고 튕겨져 나가면 그거야말로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지금서부터 향후 몇 년이 사람 인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특히 이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날 때는 진짜 떠나야 될 때는
코인 투자 안 하던 친구들, 코인 투자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갑자기 문자를 보내고 전화가 오고 밥을 사준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익절을 해야 된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옆에서 비아냥거리죠. 코인 오를까? 오를 수 있을까? 과연? 예. 확신을 못하는 거죠. 옆에서 너 투자 잘못했다. 너 사기당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으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